쏠 때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주대 복사기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랜딩 기어가 맞겠다. 유사합니다. 공기하고 유압력을 사용해서 충격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랜딩 기어는 헬기가 지상에 착륙할 때 제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목적은 헬기가 지상에 착륙할 때 안전하게 헬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다음으로 또 랜딩 기어에 휠, 타이어, 브레이크가 붙어갖고 지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또한 그 지상 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자면 먼저 전투기 랜딩 기어는 이륙 후에 그 랜딩 기어를 동체로 인입합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랜딩 기어가 밖에 나와서 기동하게 되면 기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항력의 2배 이상 발생하거든요. 그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랜딩 기어를 동체로 인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헬기 랜딩 기어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헬기도 랜딩 기어를 인입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입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다 보면 개발비도 거의 50% 이상 비싸지고, 그다음에 중량, 비용도 한 20-30% 이상 비싸지기 때문에 보통은 순항 속도 300km 정도 기준으로 그 이하의 헬기에서는 그 랜딩 기어를 인입하는 기능이 제외됩니다. 특히 군용 헬기는 인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헬기 랜딩 기어는 내추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나 어떤 전 장비성의 문제, 또는 적 탄환에 피탄되었을 때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조종사가 사출 좌석을 통해서 탈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헬기에서는 바로 위에서 로터가 돌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러시아의 카모프제 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사출 좌석을 당기면 로터에 폭약이 장착돼서 폭약은 터져갖고 로터를 부러뜨린 다음에 조종사가 사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고, 헬기는 사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추락 시에도 가능한 한 조종사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에 내추락 기능이 있어가지고 추락해도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고, 그 흡수한 이후에 랜딩 기어가 부러져 날아가거나 아니면 접게 돼서 혹시나 랜딩 기어가 기체 내로 투입돼서 조종사나 승무원에 부상을 입히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추락 기능은 저희 랜딩 기어뿐만 아니고 동체도 랜딩 기어가 부러진 다음에 계속 추락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 동체도 그런 내추락 설계를 가지고 있고, KH나 LAH에 납품을 하고 있는 조종석도 그 조종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추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헬기의 그 지상 공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안 생기는데, 헬기는 보통 로터가 달리기 때문에 로터의 회전수가 혹시나 기체하고 랜딩 기어의 공진수하고 일치가 되게 되면 지상에서 서 있을 때 갑자기 헬기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단계에서 그 헬기 로터의 공진을 피하기 위해 랜딩 기어를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최대 차이점은 지상 운용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헬기가 자기 혼자 활주로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중형 헬기 이상은 수유나 LH 같은 휠 타입 랜딩 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군에서 제일 작은 게 500MD, 그리고 코브라, 그다음에 수리온, UH-90 이런 헬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MD나 코브라 같은 중소형 헬기들은 스키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리온, UH-90, 시누크 같은 경우도 당연히 휠 타입 랜딩 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랜딩 기어 본연의 기능에는 휠 타입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대형 헬리콥터에는 당연히 휠 타입 랜딩 기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활주 이륙이나 활주 착륙을 할 수 있거든요. 헬기가 활주 이륙을 하게 되면 그 기본 수직 이륙할 때보다 더 많은 이륙 중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더 많은 장비도 실을 수 있고, 운용하기 편리한 이점 때문에 휠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유는 경사지 착륙을 설계 조건에 집어넣고 시험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퍼포먼스는 몇 톤지는 내가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경사지에도 착륙할 수 있도록 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충격량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헬기의 착륙 속도 또는 G값,
G값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주로 보통은 헬기의 하강 속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속도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1톤의 자동차가 현재 100km/h로 주행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0.1초, 0.2초 내에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일반적인 헬기 랜딩 기어가 저희는 트라이 사이클 타입이라고 하는데 뒤에 큰 랜딩 기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륜 메인 랜딩 기어라고 하고, 앞에는 노즈 코 쪽 노즈 전륜 랜딩 기어라고 합니다. 그 보통은 랜딩 할 때 먼저 메인 랜딩 기어가 먼저 땅에 닿고요. 충격을 흡수하고 다음으로 노즈 랜딩 기어가 땅에 닿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먼저 착륙을 하고, 아니면 노즈하고 메인 랜딩 기어가 같이 땅에 닿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착륙 에너지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원중 장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동차의 쇼크오버하고 아주 유사한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유압력과 가스가 서로의 보완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주륜에는 당연히 휠 타이어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주륜에만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킹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전륜에는 스티어링 기능이 있습니다. 조향, 우리나라 말로 조향. 불행하게도 저희 LH나 KUH에는 조향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캐스터링 기능만 합니다. 우리 마트에 카트 보면 방향 가는 대로 바퀴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대형 헬기, 10톤, 20톤 되는 헬기들은 조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유지상에 그 헬기가 한번 계속 작전을 나갈 때마다 정비사들이 체크를 합니다. 어떤 저희가 지침을 주면 그 지침대로 측정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압 지수를 한번 채운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유압류가 통과하는 아주 조그만 군용이 있어요. 그 군용을 통해서 유압류가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기가 가득 채우고 딱 누르면 하중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충전력을 감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리온 헬기의 운용 조건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몇십 도. 거기에 문제가 없게끔 당연히 설계했죠. 유압류도 그 조건보다 훨씬 낮은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유압류를 설계했고, 저온 조건에서도 최선의 에너지 흡수를 할 수 있게끔 설계했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특별한 항공기는 고고도에서도 랜딩 기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극저온에서 랜딩 기어의 그 성능을 유지하려면 온도가 좀 높아졌습니까? 그 랜딩 기어의 코일 감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수리온 랜딩 기어나 그 소형 무人헬기 랜딩 기어는 정비 매뉴얼에 온도 조건에 따른 그 공기 압력 변화 그런 걸 다 명시해갖고 운영에 차질없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새로 개발 중인 UAM 랜딩 기어라든지 다른 미래의 랜딩 기어들은 여러 가지 센서들, 압력 센서, 하중 센서, 그리고 온도 센서 이런 것들 랜딩 기어에 다 붙여있고, 그런 정보들이 조종사나 아니면 제어기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기어를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생형 헬기, 그러니까 수리온의 파생형 헬기 또는 미래에는 그 소형 무장 헬기의 파생형 헬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리온 헬기를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요구도가 좀 달라진다. 그러면 저희 랜딩 기어 쪽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개조 개발이라든지 약간 수정하는지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의 수출 사업이나 아니면 파생형의 신규 개발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랜딩 기어를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현재 제일 문제가 많은 게 국산화 이슈입니다. 랜딩 기어를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의 주요 구성품들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의 들어가는 각종 항공 부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부품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CD나 볼트너트, 와셔, 여러 조그만 핀류들, 센서류들 전부 항공 인증된 제품 또는 이미 다른 항공기에 사용됐던 제품들, 그걸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부품의 소재도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해외 공급망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항공기 물량이 좀 감소하기 했기 때문에 해외에 공급망이 많이 붕괴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다시 저희 국내에서 뭐 항공 뭐 KBH나 기타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뭐 해외 쪽에 소재 업체라든지 부품 업체들이 문을 닫은 업체들이 많아갖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저희는 가능하면 그 소재나 부품들 그 국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비전은 솔직히 저는 제가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저희 후배 사원들한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는가 그걸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시간 만들어서 저희 경험을 우리 후배 사원들한테 가능한 한 좀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